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지요? 이제 거의 봄 소식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개나리꽃도 펴 있어요. 제가 꽃피 활짝 필 때 한번 나가서 야외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누르고 끝까지 가고 그대로 올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생방송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미 이제 저한테 익숙해지셨겠지만, 저는 정말 이 캐나다에 살면서 생생한 정보들 다 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오실 분들에게 좀 더 와서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정말 행복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정말 기쁘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쁘게 세련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막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내용에 충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제가 계속 어느 그 시점까지는 이민 오실 분들을 그리고 진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여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정착을 잘하는지 그리고 오래 우울하지 않고 타국에서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사실 정말 그걸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영상을 처음 오픈하니까 이제 이민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민하면서 겪었던 걸 이렇게 다 안내해 드리지만 결국에는 제가 정말 그거를 하고 싶어요. 같이 여기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잘 살기 위한 그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그 정말 사랑하면서 어떻게 잘 살지 그게 저의 결국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이민 진행하시다가 에, 중간에 캔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민이. 끔찍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봤어요. 아, 왜냐면 제가 그 이민의 초창기 때 왔을 때, 제 경험보다도 사실은 주변의 분들이 다 이민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또 이렇게 와서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영주권, 음, 또 추방당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영주권이 그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을 여행 가가지고 못 들어오시고 그냥 한국으로 추방당하신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취소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죠. 가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그 조치를 잘 취해서 한 분을 제가 구제해 줬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은 마니토바에게 이민 진행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아이가 대도시에 유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지방 소도시는요 이민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젊은 사람과 일할 능력과 사업할 만한 그 층들이 없기 때문에 그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추천 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들이 아이가 대도시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따라갈 거라는 걸 알아요. 이민국에서. 그래서 이민이 잘 진행되고 마지막에 주정부에서 그 돈도 디파짓 했고 그러니까 왜 사업 이민 이런 거는 돈을 디파짓을 해야 되거든요. 다 했는데 너 딸이 왜냐면 온 가족의 지금 현재 어디 사는지 거주하는지 뭐 이렇게 인적사항 정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가 없다라고 딱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어, 만약에 내가 이민관이라도 좀 걱정이 된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다 와서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대도시로 많이 떠나거든요. 이렇게 이민이 소도시에 시작해도. 하물며 아이가 대도시에 있는데, 딸아이가 있는데, 가족을 여기다 이민을 확정해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살까? 내가 회의가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대도시에서 하지 말고 이 마니토바 대학으로 일단 옮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살아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온 가족이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모든 혜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속 조언을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우, 내가 왜 아이가 싫다는데, 아이가 거기 살고 싶다는데 그것까지 내가 막아가면서 이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이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존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그 상태로 밀어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사자가 말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했죠. 걱정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제 포기하시려나 보다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해야 되지 않냐고 막. 그래서 난감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왜 잘못될 것 같은 경우는 잘못될 만한 어떤 빌미를 줘서 잘못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다 무시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상황을 자꾸 밀어붙이면은 이민이 아니라 어떤 일도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생각이 그때 많았었어요. 아니, 그렇게 뭐 이민 안 돼도 괜찮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더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떡해요. 마음을 이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민관의 입장에서 레터를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아무것도 대지 말고 이민관 입장에서 감동을 먹게 레터를 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정말 내가 그걸 몰랐다, 실수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민관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민관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마니토바에서 정말 자리 잡고 열심히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장 아이를 이쪽으로 마니토바 대학으로 옮겨서 그 의지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랬죠. 아무리 의지를 보여주고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시도해보자. 정말 오고 싶으면 시도해보고 안 되는 건 괜찮지만, 근데 내가 느낌에 안 될 것 같진 않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레터도 쓰고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왜냐면 그분이 자존심이 세세요. 그 레터를 내 허락을 받고 보내라. 다이렉트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이민관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민관 마음이 바뀌고 감동을 받을까.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한 게, 딸한테 레터를 쓰게 해라. 이민관한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민 준비하다가 지금 너무 곤란에 처해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 고통받고 우리 오빠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송구하고 내가 당장 마니토바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 자존심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저는 장담을 못해요. 일단 해보자고요. 그래서 또 한참 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또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이렇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위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이 가족이 지금 캐나다를 못 오게 된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캐나다를 와야 되는데 그게 이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설득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왜냐면 캐나다 오고 싶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딸한테도 레터스 써또 저한테 허락을 받고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딸한테서 오고 이 당 그 주 신청자한테서도 오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 제가 이민자 그 이민관 입장으로 정말 봤어요. 아 정말 이 사람들이 간절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는데 좀 못마땅해요. 이게 막 핑계가 많아. 그래서 다시 제가 빠꾸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써라. 그러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간절하게 써라. 딸한테도 이런 내용을 간절하게 써라.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 감동 먹는 거는 딱 간단해요. 미안하다. 정말 부탁한다.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나요? 이민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몇 번을 쓰고 보냈어요. 완성해가지고. 그러고서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한 3개월쯤 지났나? 그때서 네 레터 받았다. 고려해 보겠다. 이거면 되잖아요. 안 된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거 받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해 보겠다는 그 의미를 잘 이렇게 깊이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이걸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 딸아이를 이쪽 학교로 옮겼어요. 옮기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 계셨거든요. 딸만 여기 대도시에 있고 그리고 그 가족을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살고 있고 딸도 오고 여기서 살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옮겨라. 이미 지금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행동이 없으면 해주겠냐. 나 같으면 안 해준다. 이민관 마음이 돼야 된다. 내가 이민관이다 지금. 제발 들어라. 그래서 가족도 오고요. 그 딸도 오고요. 그러고서 그 렌트 살고 있다는 계약서 그리고 이 딸도 그 마니토바 대학에 다닌다는 그 재학 증명서 서류 다 해가지고 이민국에 또 보냈어요. 물론 보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보낸 거예요. 왜냐 그걸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오지. 안 그러면 포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러고서 또 한 2달쯤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너네 레터 다 받았다. 그리고 그때 무슨 추가 서류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이제 공과금 영수증 같은 거 이게 정말 여기서 사는데 정말로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사회생활을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마저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또 한 달인가 있단가 그때 레터가 진짜 온 거예요. 프로세싱 일단 해보겠다. 그리고서 2달 있단가 어프로브 했다고 승인 나오고 연방으로 서류 간다고. 이게요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도와주고 제가 그 이민 오시기 전에 이렇게 답사 오신 분들도 제가 안내도 좀 몇 번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고 스릴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 취소된 사건을 이렇게 승인을 시켰잖아요. 이거는요 거의 기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저한테 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민 준비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스탑돼가지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있어요. 정말. 은연중에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이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단 한 가지라도 빗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추세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요. 조금씩 이 상황이. 그 바뀌는 상황에 꼭 잘 따라가시라는 얘기. 그 무시하다가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캔슬했다 그러면은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민관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맞추세요. 어떻게든지. 왜냐? 어차피 여기 와서 살려고 했으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다시 포기하고 가잖아요. 나중에 또 와요. 나 많이 봤어요. 갔다가 더 오시더라.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맞추시고 항상 그 이민관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정말 그 감동을 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짠하다. 정말 불쌍하다. 나는 여기 아니면 갈 때, 그때 그렇게 레터 썼어요.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고, 이미 다 처분했고, 이사 갈 준비 다 했고,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가 진짜 낙동강 오래 할 신세 된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지금 잘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유학생 엄마인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여기는 일찍 해요. 그러니까 9월 학기면은, 보통 3, 4월, 5월 전에 그 학생들 학교 다닐 것인지 안 다닐 것인지 신청을 해서 등록금 내고 끝나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이메일 오고 막 이러니까 해석도 잘 안 돼서 그냥 미루다가 이렇게 7월, 8월까지도 안 돼가지고 9월에 이제 8월이 끝나잖아요. 그 유학생 엄마들은 만기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고 훌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법은 없잖아요. 교육청하고 교장선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시도해봤어요. 이미 이제 지나버린 거를 그 유학원도 통하고 뭐 이주공사도 통하고 뭐 그게 교육청도 가보고 막 했었대요. 근데 못한대요.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갈 것 같다고 이래서 원래는 그 학교에 포지션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교장을. 왜냐면 오피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감동시키기. 저는 항상 그 감동시키기 작전입니다. 가서 말했죠. 이 아이는 여기 너무 좋아하고 이 엄마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 동생들도 있는데 캐나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다. 여기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교장이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포지션이 있나 보겠고. 물론 안 될 상황이었어요. 8월 말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방학이면 또 업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장 올 때까지 기다렸지. 8월 한 말쯤 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장한테 부탁을 해놓고 정말 부탁한다 해놓고 있는데 사정했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포지션 있으니까 네가 교육청에 연락하면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 연락을 했어요. 와, 교육청도요. 담당자가 맨날 바뀌어가지고 진짜 고생했는데 몇 번 전화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말하니까 무조건 안 된대요. 진짜 교육청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장이 승인했고 교장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얘네들도 그럼 뭐 담당자가 없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교장 허락받고 교육청 가서 허락받고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서류해가지고 그 비자 만료 한 10일 전인가 극적으로 그 입학 허가서 교육청에서 받고 그 허가서 가지고 비자를 그 학생 비자를 연장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가 느린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하면은 이런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저를 봐도요, 좀 되게 좀 희한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안 될 일이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어떤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이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런 그 제가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영상들을. 이 시스템을 잘 이렇게 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이렇게 그 어떤 지혜가 생길 거예요. 저도 저만의 이게 노하우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제가 이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힘든 사람 보면은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게 많아서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다들 알아서 잘 하셔가지고 제가 뭐 도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진행을 딱 할 때 정말 잘해서 그런 고생하지 않고 꿋꿋하게 영주권 받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